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영상 이민 수기 1회를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얘기들 하세요. 뭐냐 하니까 이 마이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줄이 짧아 가지고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대로 설명을 해드렸죠. 줄이 짧아 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까만 줄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니까 줄을 하나 연결선을 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선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와이셔츠에 단추도 하나 더 채우고 저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내보려고 이쪽으로 와 있는데 와이셔츠 단추도 더 채워야 되고 이 텔레비를 한다는 거 영상 프로그램 유튜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40분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꼬디고 올릴 수 있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뭐 허가를 받는 뭐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또 뭐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잖아요, 지난번에. 하여튼 하루 종일 수고가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격증 문제입니다. 자격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이민 가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민 가려고 어렸을 때 생각한 사람이 뭐 부모가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돈 쓰려고 이민 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뭔가 삶을 개척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에서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각종 그 자격증 그런데 이제 저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브라질 이민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업자들한테 뭐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실패본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방면이라 그래서 뭐 거창한 기술이 아니고 자기가 그 한 사람의 노동자, 노동을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최소한 어디 가든지 그 호구지책이라고 최소한의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문계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상업계, 인문계, 뭐 기술계, 뭐 기타 등 예술계 그런 저런 분류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인문계라는 것은 글을 배우는 거죠. 글을 배워서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공대는 이제 자연계죠. 이공과니까. 그래서 인문계는 이제 그런 뭐 국사, 국어
뭐 국사 편찬을 하는데 뭐 어쩌고 뭐 인류의 무슨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문헌적인 그런 데 관여하는 일을 많이 하는 인문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학교에서는 뭐 기술 같은 거, 기술고등학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기술의 필요성 전혀 하지 않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기술이라는 교과 과목이 생겼어요. 기술. 그 전에는 실과 뭐 이런 거였죠. 실용적인 과학이다. 뭐 냉장고는 어떻게 돌아가나, 자동차 엔진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전기 담아, 전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켜지나, 뭐 치약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많죠. 그게 이제 사실 일상생활에는 필요한 과학적인 상식 그런 개념이다. 이제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그때 당시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려서. 그래서 남들이 길에서 하는 거를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동네에 이제 자전거를 그때 빌려 타고 가끔 그렇게 했는데 저 자전거 잘 못 타요. 그런데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하는데 자전거 그 자전차점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자전차점. 그 가게에서 자전거 고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뭐 어리니까 매일 타면은 뭐 한 30분씩 더 태워주기도 하고 이제 친근하게 됐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면은 이제 아저씨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일을 해요. 대부분의 일이라는 게 자전거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뭐 타이어 빵꾸 난 거, 자전거 타이어죠. 빵꾸 난 것도 떼우고 주부를 또 뺐다가 넣었다가 그것도 바깥에 타이어를 또 끼고 뭐 자전거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눈치껏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죠. 뭐 그때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은 뭐 14살, 뭐 그때 15살.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기술이 뭡니까? 이거 자전거 고치는 기술도 자전거 정비사 자격증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무슨 자전거가 무슨 자격증이 있냐? 자전거는 그냥 사서 타고 망가지면 그냥 대충 고치고 그러다가 뭐 고치기도 복잡하고 그러면은 새 거 사고 뭐 자전거는 그러는 거지 자격증이라는 게 뭐가 있겠나? 근데 나는 이제 이 자전거 가게를 하니까 근데 자전거를 자꾸 고치는 일이 많고 또 수리해달라는 자전거가 많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뭐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저씨 이거를 만약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민을 갔다 했을 때 자전거 고치는 기술이 이게 생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거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자전거 고치는 일이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더라.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좋은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정비라는 게 다 기기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니 뭐니 중장비니 다 그런 거창한 설비를 가지고 하고 또 설비에 의존해서 많은 그런 정비를 하는데 이 자전거만큼은 정비를 다 손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손기술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걸 이제 자전거 수리하는데 가져오는데 거기서는 다 손으로 뜯고 손으로 뭘 맞추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자전거 포라고 그러면은 뭐 동네 사람이 뭐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뭐 허드레 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양반은 뭐 전혀 자전거 타지도 않거니와 뭐 정비 자체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뭐 그런 일이고, 이런 일인데 외국에서는 이 자전거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접받고 아주 그 할만한 일로 그렇게 돼 있다더라. 그렇게 이제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저씨 제가 자전거 기술 좀 배울 수 있나요? 아저씨한테 와서 뭐 자전거 청소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여기 정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저씨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배우고 좀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아직 학교 다니고 어린데 그건 뭐 그런 걸 배우려고 그래. 학교 다니면서 좋은 거 배워서 좋은 일 해야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인문계 학교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자전거 고치는 기술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그 자격증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자전거 해가지고 자전거 아주 잘 고치는 기술자다. 뭐 그런 거 종이 하나, 인증서 같이, 경력증명서 같이 하나 해주면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외국에 다들 혼자 이민 나가가지고 이제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 자전거 안 타는 동네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유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뭐 자전거가 길에 그냥 뭐 엄청 많아요. 그 걸지작거려서 댕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거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최우선이래요. 모두 자전거 타는 사람만 봅니다. 길 건너갈 때도 그렇고 차 타고 갈 때도 그렇고 하여튼 자전거만 오면 뭐 사람들이 그냥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자전거 잘 가게 비켜주려고. 그런데 그런 데서 뭐 자격증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자전거 수리공 해가지고 뭐 하나 해주면은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자기 사는 방에다가 크게 딱 걸어놓고 절을 매일같이 하면서 자전거 수리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한국기술검정공단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기술검정공단인가 공단 기술점검인가 하여튼 뭐 앞뒤를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기술검정공단 공단해서 이제 보니까 글자가 반관 반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제도적인 것은 나라에서 이제 정하고, 그 기술 검정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뭐 채점이라든가 뭐 시험장에 가서 실기를 시험 본다든가 뭐 줄 서라 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거는 이제 실무진들이, 기술 관계되는 실무진들이 한다. 그게 뭐 반관 반민이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한 일이 뭐냐 하니까 뭐 한 일 많죠. 거기서만 하는 일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은 자격증을 무진장 만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격증을 뭐 100만 200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기술 자격증 종목이 아닌 거 없는 그런 분야를 기술 자격증 시대화 하겠다.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자격증 시대화 하겠다 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때 당시 중동의 해외 취업. 그게 유행했죠. 중동에 해외 취업 가는데, 그쪽에서, 중동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쪽이네요. 중동이 여기서 아주 가깝거든요. 중동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더 우대를 해준다 이래요. 조적공이라는 게 있는데
조적공은 벽돌 쌓는 이제 기술자를 조적공이라 이렇게 부른다는데, 벽돌 쌓는 게 그게 무슨 뭐 기술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데 조적공이라는 기술 자격증을 내주면은 그 사람이 중동에 가서 취업을 할 때에 봉급, 임금을 더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적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줘가지고 중동에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정책이죠.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벌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적공, 그때 나온 기술자 자격증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발사는 언제부터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이발에도 뭐 각종 종목별로 자격증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왜냐 하니까 자격증 시대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업계를 권장하고 업계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 새로운 업계가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수리공, 지금도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 수리공, 야, 그거 진짜 멋있는 기술인데 그걸 왜 뒷바라지를 안 했을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민 오기 전에 병아리 감별학원이라는 데 가니까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기술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전공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술이니까 또 자격증이라는 게 있대요. 자격시험.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 자격시험. 그래서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 병아리 감별사, 뭐 한국 내 병아리는 뭐가 다른지, 하여튼 그리고 다른 그 자격증 시험은 해파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파는 뭐냐니까 해외 파견, 외국 나가서 일하는 병아리 감별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병아리 부화장에서 병아리들이 뭐 몇십만 마리씩 뭐 나옵니다. 하룻밤새 막 나와요. 부화기에서 막 삐약삐약대고 그냥 엄청나게 나오죠. 그거 보면 참 재밌죠. 21일이 됐는데 이 병아리가 안 나와요. 요즘은 뭐 며칠 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부화기를 열고 그 안에 이제 알이 쫙 들어있죠.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다 나옵니다. 근데 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요만한 막대기로 톡톡톡톡 때려줍니다. 껍질을 깨주는 거죠, 조금. 껍질을 깨주면은 병아리가 이제 삐약삐약대고 이제 나와요. 하여튼 그거 보면 참 재미나죠. 새 생명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참 즐거움인데, 뭐 한국 병아리, 뭐 외국 병아리 뭐 다릅니까? 하여튼 조건이 외국은 더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뭐 98% 이상 정확률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해파 시험들 보느라고 그 병아리 감별 학원에 제가 가니까, 저는 뭐 이런저런 학원, 직업학원 이런 데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가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걸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깡통불이라 그래요. 천장에다 이렇게 깡통을 달아놓고 그 안에다가 전구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전구가 이제 깡통 밑을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전등 가시지요. 그게 그냥 깡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등 밑에서 병아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암놈인가 순놈인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문 부위를 이렇게 이제 집어 올려가지고 그 생식기 부분을 갖다가 잘 확인해서 돌출부가 있으면은 뭡니까? 순놈, 그렇어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뭐가 있겠나, 그게 아니고 없으면은 그냥 암놈 그렇게 나가요. 그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거기 불이 하나 달려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상대편에서 같은 전등을 쓰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바구니 하나에다가 병아리를 왕창 담아가지고, 왕창이라는 게 보통 100마리를 얘기합니다. 요만한 상자에 쫙 병아리가 빽빽 담아서 한 판 오면은 그게 약 100마리 정도. 그게 이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 병아리가 한 상자당 뭐 얼마씩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연습하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를 연습하고 나면은 털을 다 뜯고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포장마차 참새구이집에서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경비 나가는 건 아니고 참새구이집하고 잘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얼마는 그건 또 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뭐 살다 보니까 그런 저런 수가 이제 자꾸 생기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아주 멀쩡한 참 그 양반 자제 같은, 또 부잣집 자제 같은 그런 분이 앉아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병아리 잡아서 이쪽 던지고 저쪽 던지고 이쪽 던지고 저쪽 던지고 하다가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저는 뭐 이게 외국 가서 생업이 된다 그래서 일단 한번 배워보려고 뭐 그러는데, 뭐 학교에서 전공 과목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배우러 오시게 됐습니까? 아이고, 그 학원이라는 데가요, 병아리를 감별하는 데서 그런지 그 실습실 안에 감별을 실습하는 실, 뭐 강의실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조그만 방에 전등 몇 개씩 달아놓고 의자 쭉 놓고, 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설명을 뭐 하는 이론, 소위 말해서 이론 강의, 그런 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고, 거기 그림 그려져 있는, 요게 순놈이고 요게 암놈이다, 순놈의 상태 1, 2, 3, 4 그림이 경구가 그렇게 쭉 있고, 뭐 그 정도지 설명하는 이런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이 뭐 좀 나쁘게 말하면은 닭을 가지고 하는 데라 그런지 닭장 같아요. 뭐 닭장 비슷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것이 저한테는 추억거리고, 또 저를 아주 우습게도 만들고 또 우울하게도 만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참 착잡할 때가 많죠.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축산 분야, 제가 이제 대학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의 축산학과, 그걸 나왔어요. 뭐 기수가 몇 기냐, 뭐 한국도 이제 이런 거 한국식으로 나가면은 15기,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또 뭐라 그러느냐, 학교에서는 뭐 병아리 감별 그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양계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양계, 닭을 키우는 그런 학문이다, 닭을 키우는 걸 배우는 거다, 그런 뜻이겠죠. 양계학. 거기에도 병아리 감별이라는 건 나오질 않아요. 이 양계 사업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암놈을 키울 거냐, 순놈을 키울 거냐, 어떤 종자를 키울 거냐, 육계를 키울 거냐, 산란계를 키울 거냐, 아니면은 그 종란을 생산하는 그런 닭을 키울 거냐, 뭐 이런 개념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암놈이냐 순놈이냐를 아는 거는 전혀 가르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축산대학이라는 것도 이게 인문계화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하고, 뭐 세상의 경영이란다든가 정책 뭐 이런 거, 학술, 무슨 뭐 생화학적인 뭐 어떤 뭐 연구 뭐 이런 거 자꾸 하지, 거기에 대한 기술, 소위 말해서 양기업이나 축산업에서 관여하는 해당되는 그 노무직, 몸뚱이를 떼어서 각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도 뭐 먹여야 되고,
소 우사도 뭐 물 뿌려다 치워야 되고, 소 목욕도 시켜야 되고, 뭐 발톱도 깎아줘야 되고, 뭐 털도 깎아줘야 되고, 우유도 뭐 마사지도 해야 되고, 뭐 별거 뭐 다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거는 뭐 전혀 거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적어도 병아리 감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축산업 가축을 상대하는 가축에 관여한 그런 그 기술 분야, 뭐 수의사란다든가 그것도 가축을 진료를 담당하는 거니까 관여가 되죠. 아니면은 그 키우는 사람, 사육업자, 가축을 키우는 사람, 그것도 관여가 되죠. 사료업자, 사료, 가축 사료를 만드는 사람 다 관여가 됩니다. 또 사료 수입업자, 뭐 별거 다 있죠. 또 약, 가축 약품, 가축 약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축 약품이 뭐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먹는 약은 그저 실험실에 조그만 창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분배되고 그렇지만은 가축 약품이라는 거는 야외 그 채적장이 있어요. 모래 채적장 같이런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움직이는 것이 가축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딴 얘기가 되는데 이 의사들이 쓰는 약, 이 약에 그동안 발전된 역사라든가 약을 사용해 오던 그런 지난 날을 쭉 보면은 그것이 가축 약품을 썼던 그 과정을 뒤따라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거 목장을 하려면 말이야 이 수의사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 그러니까 가축 진료를 목장하는 주인이 좀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잘하면은 목장 경영하는데 아주 그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의사가 목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축산과를 다녔고 축산대학에 이제 수의과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과를 또 배워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의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수의학을 배우다 보니까 뭐 자연과학이라는 게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척추동물, 이 가축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다 척추동물이에요. 척추가 있어요. 머리 이렇게 등골로 해서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나가고 팔다리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수의학을 이제 참 몰래 남몰래 관심을 가지고 외과학이란다든가 내과학이란다든가 뭐 전염병학이란다든가 뭐 등등 내분비학 뭐 공부하면은 제가 아주 각별히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안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저러한 공부한 것이 의사들 가르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건국대학교, 그때는 이제 후삼국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안 좋은 학교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었어요. 세간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이 이제 진학 상담을 하는데 뭐 상담이랄 게 없죠. 저는 뭐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딱 머리에 담고 사니까. 너는 뭐 대학교 어디 갈래? 그러니까 그 말은 선생님의 그 질문은 서울대 뭐 어느 과에 갈래? 뭐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 고3 되면은 뭐 다 서울대 간대요. 뭐 한 반에 60명씩 있는데 다 서울대 간대요. 그리고 이제 좀 겸손한 친구들이 이제 뭐 연고대, 연대나 고대
그래서 서울대 반, 뭐 연고대 반, 뭐 건대 반 이런 건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은 못하고, 아니 저는 이 동물학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 글쎄 동물학과라는 게 어디 있겠나? 그래서 무슨 동물인데? 아니 동물이요. 뭐 사자, 호랑이, 뭐 코끼리 이런 거 다 동물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글쎄 그런 공부가 어디 있겠나? 선생님이 심란해 하세요. 왜냐면은 뭐 법대란다든가 뭐 물리대란다든가 뭐 정치학과 뭐 행정학과 뭐 이런 거를 턱 대야지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인문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진학한다고 선생님이 모처럼 3년 만에 진짜 모처럼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전혀 이상한 답을 하잖아요. 얘가 인문계 학교 다니면서 뭐 인문계가 뭔지도 모르나? 그 선생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동물학과 그거 참 알아봐야 되겠네. 그런데 뭐 서울대, 연고대에서 뭐 무슨 적당한 과 생각한 건 없나? 아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때 당시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가 명문이냐 그런 걸 결정할 때 야구 잘하는 학교가 명문이다 해가지고 야구하는 거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예비고사, 대학교 예비고사 이런 데는 뭐 상관없이 다 떨어지고, 떨어져도 특기생이다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저런 거, 각종 경시대회에서 어느 학교가 1등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거. 또 다른 거는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를 어느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냈느냐, 입학이 됐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뭐 약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서울대,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뭐 지리학과, 미달과 이런 데 그냥 넣어서 서울대 갔다 하는 실적을 올리든가, 연고대 그래서 적당한 데 또 들어가서, 적당한 데라는 게 뭐 사학과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아무도 가지도 않는데 그런 데 가서 연고대 들어갔다는 실적 올리고 그렇게 하지, 넌 뭐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러니까 동물학을 배우고 싶다고 한 사람이 그때 당시 700여 명 졸업생 중에 이제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놈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간 곳이 가장 비슷한 데가 건국대학교의 축산학과라는 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 축산학과는 뭐냐니까, 제가 서울에서 뭐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커서 뭐 농촌이라거나 할아버지네 집에 여름에 잠깐씩 다닌 것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뭐 그런 갑자기 뭐 들판으로 저 멀리 뭐 저 푸른 초원에 가서 뭐 목장 해라 그겁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저는 동물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축산학과가 가장 흡사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축산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축산 관련된 기술자로서 가장 대우를 많이 받는, 말하자면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자본가가 아니고 그냥 노무자로서 자기 자본 없이 혼자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고 이제 수당을 받는 거겠죠. 임금을 받는 그런 기술 직종 중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가장
고소득이랍니다. 한문을 또 쓰게 되네요. 고소득, 소득이 이제 제일 높다. 돈을 제일 잘 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저는 이민 관련 생각도 했고, 기술도 뭐 여기저기 가서 이거저거 배우고, 자격증이 있다면 더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별학원이라는 데까지 이제 갔는데, 감별학원에 가니까 이제 저한테 상당히 그 뭐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좀 고맙죠. 저한테 모든 걸 편리하게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친절하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 축산과, 말하자면 이제 그 졸업하면 그래도 학사 되는 거 아닙니까? 학사 농군, 학사 이제 목장쟁이, 예비 목장쟁이, 이런 사람이 그 아무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하는 병아리 감별, 뭐 국민학교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다 이겁니다. 아니 대학교 다니는 축산학 또 축산 전공하는 사람이 이런 뭐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하고 있는 병아리 감별을 저렇게 배우러 와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모범생,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잘하고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은 씨는 말이야, 저 사람은 뭐 목장쟁이도 아니고 양계업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금방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이제 원장님한테, 그때 원장님이 참 호리호리하시고 참 멋쟁이셨어요. 화터 잘 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조은 씨는 달라요. 전공하는 분이고, 또,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재주지. 하여튼, 열심히 뭐, 잘 한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고소득, 최고소득 직종이다 하는 분들을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선배님들 이제 아주 뭐 위풍당당한 선배님들. 그때 이제 청계천에 있었죠, 그 학원이. 이분들이 이제 생활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일을 해요. 뭐 하루를 붙여서 이틀을 계속 일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병아리가 일주일에 뭐 화요일, 수요일, 그때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화기에서.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화요일, 수요일 또 나와요. 매주 그날에 딱딱 병아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감별사들이 이제 쫙 들어가가지고 뭐 상자에다 100마리씩 막 담아가지고 이제 감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감별을 맞춰야 병아리들이 이제 또 초이라 그래가지고 첫 모이, 첫 번째로 뭘 먹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이를 먹을 걸 줘야 되니까. 그러기 전까지 빨리 감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서 철야 작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전등불 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 딱 뭐 70만 수, 100만 수 감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딱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는 거예요. 돈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겠어요? 먹는다는 게 뭐 술. 밥을 맨날 먹겠습니까? 술 먹고 나면 뭐 해요? 화토가 시간 잘 가잖아요. 저는 화토 칠 줄 모릅니다만은. 시간 잘 가잖아요. 재밌고 스릴이 있잖아요. 스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스릴이죠. 그러니까 맨날 학원이라는데 모이셔가지고
우리는 전군 밑에서 깡통 전군 밑에서 그냥 뭐 뭔가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이게 이민 가서 살 길이다 뭐 이런 거겠죠. 열심히 하고 그분들은 뭐 열심히 술 한잔 걸치고 와가지고는 화투장 열심히 두드리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참 신선 노름인 직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아 서독에 가면은 이거 같이 좋은 직업이 없다. 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 세계를 딱 끼고 살아요. 처음 보고 동료 친구분들의 해외에 병아리 감별사로 나가가지고 제가 이민 왔을 때도 보니까 여기서 먼저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그 두 가지 직종을 대사관에서 권하더라고요. 대사관에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어디 오고 갈 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뭐 참 망망한 첫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대사관 연락처를 줬습니다. 전화번호. 그러면 대사관 전화번호를 줘요. 그러고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대사관을 갑니다. 뭐 오늘 연락 오면은 잘 받아주세요. 그러자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죠. 저녁 때 되면 또 대사관에 가서 수고하십니다. 뭐 연락 온 거 혹시 없어요? 그렇게 이제 묻고 대사관을 저의 연락처로 썼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대사관에서 그때 이제 영사님이 저를 이제 가만히 이제 보고 계시죠. 참 좋은 일하는 젊은이가 하나 왔는데 저게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런데 스페인에 와서 의사들한테 한국 침수를 가르치고 싶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밥도 안 먹고 길거리 수돗물 먹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참 답답하다. 영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식사하러 가십시다. 제가 오늘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라간 것이 중국 음식점 대사관 뒤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를 갔어요. 중국 음식점이 여기서 이제 제일 저렴하고 뭐 한국 사람 입맛에는 뭐 맞죠. 거기다 간장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밥을 제가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영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씨는 뭐 이력도 좋고 다 그러신데 뭐 때문에 그 침술 같은 걸 의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주 여기서 의사들한테 뭘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들고 뭐 알아봐도 어떤 답도 없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생활도 해야 되고 이민 와서 지금 다 어렵게 형편이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저한테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직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 직업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태권도 선생, 태권도 사범이라고 그럽니까? 전 뭐 태권도도 못하니까 뭐 사범 소리도 이상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뭐 국기원, 한국의 국기원에서 단증이 있거든요. 초단 단증이죠. 군대 가가지고 뭐 억지로 했죠. 근데 군대 가서 억지로 했다는데 뭐 어디 군대에 가서 억지로 했느냐? 공수부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수부대에 가서 아주 혹독하게 제가 고생했습니다. 할지도 모르는 그걸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증을 받았어요. 초단. 네? 그러니까 유단자죠. 검정띠입니다. 검정띠. 그 이제 그런 게 이력서에 있어요. 뭐 ROTC 제가 군대도 장교로 이제 갔거든요. ROTC 15기. 그래서 학군단 장교. 하니까 이제 영사님이 그걸 다 알죠. 대사관에서 저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페인에서는 뭐 태권도를 하셔야죠. 와보니까 한국 분들이 다 이 도장 사업, 운동,
태권도, 뭐 유도, 이런 거 하세요. 합기도. 그러니까 이 호신무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이제 운동 삼아서 가르치시고,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 매일 뭐 골프해 모여서 골프 치러 같이 다니시고, 대사관에 맨날 모이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친목회 같이 뭐 교민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그렇게 모임들 하시고 아주 뭐 신수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도장에, 한국 분들이 하는 도장에 가서 공수부대 장교로 나오지 않았느냐, 유단자고 공수부대 태권, 공수 태권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태권도 사범을 해라,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요 오른발차기는 뭐 대충 하는데 왼발차기는 전혀 못해요. 저는 왼쪽이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세도 안 되고, 태권도 기본 자세도 안 되는데 무슨 그런 걸 합니까? 배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한 5분만 뛰면 힘들어서 이제 뭐 태권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공수부대는 뭐 그냥 뭐 요령껏 그저 열심히 그저 요령 피면서 그냥 댕겼죠. 공수부대 얘기하려면 이제 군대 얘기니까 한이 없고. 그래서 그건 뭐 난 못한다. 다른 분들이 다 그거 하는데 뭐 또 한 사람 와서 해야 되냐. 나는 이제 그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영사님이 잘 듣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민 와가지고 스페인에서 또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간별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아리 간별사를 소개해달라는 그 부화장이겠죠. 스페인의 이제 그 부화장에서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대사관에다가 요청을 한답니다. 영사님이 가끔 이제 그런 걸 듣는데요. 그런데 뭐 좋은 씨는 말이야, 건대 축산과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제 건대 축산과라 그러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그 공업화가 되기 전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주는 과에 들어갔죠. 왜냐면은 그때 그 건국대학교에서 축산대학을 만들었을 때 그 유석창 박사님이라고 그 설립자, 건국대학교 설립자 되시는 그분은 이제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였는데 그 자양동 그쪽 바닥에서 이제 민중병원이라는 거를 하시다가 뭐 그 동네 부동산 시세에 또 눈이 밝으셨는지 땅을 많이, 자양동 뚝섬 자양동에 땅을 이제 많이 사시고, 하여튼 뭐 교육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이 이제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전략적으로 하나 교육 사업을 좀 남다르게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대학이 이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단과대학으로서 유일하게 축산대학이라는 것을, 농과대학이 아니고 축산대학, 그걸 이제 세워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축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학생들을 모아서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장학금을 거기다가 많이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교 경비도 힘들고 이랬을 때 이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전에 교비 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학교 다니는 거, 뭐 일체 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뜻이 있는 학생들, 또 축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뭐 거기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카트라인도 이제 올라가고, 학생들 뭐 예비고사 시험이란다든가 뭐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수준이 있어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영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 조은 씨는 말이야, 어? 건대 축산과 나온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뭐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거기다가, 아, 병아리 감별사 기술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사관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뭐 가난한 하숙방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지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의사들한테 침수를 가르치러 왔다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침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뭔지 그런 걸 좀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라니까. 뭐 양계사, 양계 감별, 양계사가 아니고 감별사, 뭐 태권도 교관, 교관이 아니고 태권도 사범, 아 뭐 이런 거 자꾸 하라 그러시니까 아이 참 영사님한테 제가 부담 드리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됐든지 그 후로는 영사님하고 좀 이제 멀리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문제아로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 이제 대사관 그 민원들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 이제 대기실 같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의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 아주 널찍하게 이제 멋있죠. 통상 거기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사관에 사람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외교관들은 다 자기 방에 있고, 이제 거기는 이제 접수하는 이제 아가씨가 이제 통상 전화 받는 아가씨, 문 열어주는 아가씨가 이제 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 홀이 있어요. 멋있게 해놨죠. 근데 거기에 태권도 하시는 분들, 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많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대사님하고도 뭐 친하시고, 뭐 자기들끼리도 뭐 그렇고. 하여튼 거기 그렇게 계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 친구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뭐 저놈은 뭐 하는 놈이야? 뭐 하여튼 등등 그런 식의 이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말 스타일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제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공수부대 나오고 뭐 건대 축산과 나왔다는 친구라는데 뭐 의사들한테 침수를 가르치러 왔다는데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뭐 이런 말씀 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 그 어떤 한 분이라는 그 한 분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못해요. 누가 그랬는지. 그렇지만 그 말은 이제 기억에 남아있죠. 뭔 소리냐 하니까, 요즘은 말이야, 밥 굶어 죽기 딱 좋은 놈들이 이민 온다는데, 그렇게 말씀을 누군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놈들이 이민을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듣고 저에 대해서 저 이민 오신 저 교민의 참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저를 밥 굶어 죽기 딱 좋은 놈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구나. 그럼 뭐 그분들 생각이야 저하고 상관없지만은 하여튼 제가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상황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구나. 근데 제가 그것이 저 마음에 아주 그 섭섭한 말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로다가 가끔씩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 그분들이 그렇게 한심스럽게 날 봤는데 내가 그분들 말대로 밥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민을 와서 쭉 살면서 보니까 이제 생활은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근데 왜 어떻게 나아졌느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사님이 저를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 교민회 회장, 뭐 부회장, 뭐 감사,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우의정, 좌의정, 뭐 그렇게 다 하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저의 형편을 알고 그렇게 밥 굶어 죽기 딱 알맞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한테 이민 온 대선배님들이고 여기서 다 자리 잡은 참 그런 막강한 분들로서, 요즘 뭐 이민 왔습니까? 뭐 공부하러 왔습니까? 뭐 어떻게 뭐 커피나 한잔 합시다. 뭐 대사관 커피, 뭐 공짜로 주는 커피 아닙니까? 커피나 한잔 합시다. 여기 앉으시오. 어떻게 왔소?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 평생 저의 또 건조에 의해서 평생 그분을 제가 참 정중하게 고맙게 대해드렸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민 생활을 사는 것이 저 자신이 섭섭하고 또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먼저 오신 분들, 또 그 중에서도 기반을 잡으셨다는 분들은 나중에 오는 이민 후배들에게 커피 한 잔에 관심이라도 가져줬으면 하는, 그것이 이제 저의 오늘날까지 바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 뭐 자격증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자격증을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저는 그 의사들을 많이 머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의료업이다 보니까 침술이라는 게 뭐 아픈 사람,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의사가 자꾸 이제 대두가 되죠. 또 의사가 이 의료업계 전반에 최고의 그 공부를 했고, 또 아성을 구축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업계에서 볼 때에도 뭐 의료업계의 참 주인이고 이런데, 그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뭐 의사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처음부터 스페인말도 못하면서 의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의사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한국의 의사, 한국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의사 된 사람들, 한국에서 병원 개업해서 의원 개업해서 치료 활동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스페인에 와서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릴 때가 있을 텐데, 한의사는 그러면 의사냐? 한의사도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이 아니고 외국에 와서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한의사도 의사가 아니다.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도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외국에 나오면은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면으로든지 어떤 치료 의술이든지 간에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침구사, 침을 놓는 사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이라는 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너무 쇼킹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면은 유튜브에서 뭐 잔소리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만 우선 얘기를 하죠. 의사가 왜 외국에서, 적어도 유럽 땅에서, 스페인 땅에서 의사가 아니냐.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1, 2등 하고 반에서 대학 들어갈 때도 뭐 예비고사에서 상위권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에 들어야 되고, 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를 그냥 밤잠 안 자고 미팅 한 번 안 하고 그냥 불철주야 공부하고, 또 의사들은 또 선후배 얼마나 강합니까? 명령 복종해야 되고, 깍듯이 선배 모셔야 되고, 뭐 군대보다 더 엄한 그런 상하 관계,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그런 한국 의사인데 여기서 왜 의사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쇼킹한 거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페인 의사들이. 한국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왜냐? 한국 의사가 하는 의술이라는 게 이 서양 의학, 유럽 의학이다 이거예요. 유럽이 내과 의학, 약 만들고 백신, 예방주사 만들고 이런 거는 불란서에서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과 의학. 외과 의학, 수술하고 이런 거는 독일의 그 외과 의학, 그 외과 수술 장비, 이런 게 다 이제 독일제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이 이 현대의학의 산지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선생님한테 한국 학교에서 서양 의학을 배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환자를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교육 과정과 진료 과정, 경험들이 유럽에서 봤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걸 믿을 필요도 없고 믿기도 싫고 인정하기가 싫다, 그런 뜻이겠죠. 왜냐면 여기도 의사라고 그러면은 의사, 시장,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3부 요인이에요. 각 동네마다 3부 요인이라는 게 의사, 신부, 성당 신부, 그 다음에 시장,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한 참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인데, 한국에서 한국의과대학 나와서 한국말로 배워서 졸업해서 한국 환자들 봤다? 그 스페인 의사들이 볼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들이 의사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그 엄청난 공부를 하고 나온 수재들, 의사들이 외국에 나오니까 의사가 아닌 거예요. 못 되는 거죠. 의사는 의사지. 그렇지만 여기서 인정을 안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의사를 못하는 거죠. 못하게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한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제도와 또 그런 학계에서 학제 이런 절대적인 지위와 중요성을 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의사를 두고 얘기했을 때 외국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겠죠. 배운 건 배운 거니까.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전문적으로 업계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한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전거 수리공, 그건 정비사도 아니에요. 사자도 안 붙여. 공짜, 수리공, 그런 자격증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 좀 버젓하게 수당도 $1라도 좀 시간 수당이라도 더 받게, 이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할 일 아니에요? 그게 세계 평화를 해치는 겁니까? 인류의 인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겁니까? 네?
뭐 어느 나라에서 뭐 그걸 못하게 합니까? 방해합니까? 중국이 못하게 합니까? 미국이 뭐 눈치 줍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한국에서 그 엄청난 직업, 의사라는 직업이 외국에 나와서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를 외국 사람들이 원하느냐? 그 말씀을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